네,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2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로 시작합니다. 먼저 제가 뽑은 첫 번째 숫자는 797입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 신규 확진자 수가 797명을 기록하면서 4차 유행이 다시 한번 대유행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도입 검토를 지시했는데요. 이 백신을 받아들인 다른 나라들에서 상황이 어떤지 식약처가 외교부에 자료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세계적 의학 잡지 랜싯에 실린 중간 결과에서 예방 효과가 90%를 넘는 걸로 나왔지만 안전성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충분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숫자 2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오늘 중으로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2종에 대한 3개월 한 조건으로 긴급 사용 승인 여부를 발표합니다. 자가검사 키트는 일반인이 스스로 검체를 채취해 코로나 감염 여부를 판단하는 도구인데요. 정확성이 떨어져 보조수단에 불과하지만 30분 뒤에 확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가검사 키트가 시범 우선적으로 적용될 곳은 노인, 장애인시설 등 고위험 집단시설이나 콜센터, 기숙사 등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숫자는 3입니다. 정부가 앞으로 10년간 추진할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 시안에 따르면 전국 어디서나 2시간대 이동이 가능해지고요. 지방 대도시권 광역철도도 늘어나는데요. 다만 GTX-D 노선으로 불리는 서부권 광역급행철도가 경기 김포에서 부천 구간에만 연결되면서 서부권 주민들의 반발이 거셉니다. 정부는 이번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을 기본으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올해 상반기 안으로 계획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마지막 숫자는 15입니다. 잉글랜드 프로축구 토트넘의 손흥민이 후반 44분 페널티킥 키커로 나서서 리그 15호 골을 만들었습니다. 역대 최연소 사령탑 라이언 메이스 감독 대행에서 환영 선물을 해준과 동시에 자신의 한 시즌 정규리그 최다골 기록을 썼는데요. 2골을 추가하면 2016-17 시즌에 세운 기록도 넘어서 한 시즌 공식 경기 최다골에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스포츠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 우리나라 사격의 간판 진종호 선수가 도쿄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남자 10m 공기 권총 부문 2위에 올라 도쿄올림픽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지금까지 생활에 도움이 되는 숫자 뉴스였습니다. 네, 슬기로운 생활을 위한 생활백서 매주 금요일은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익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자동차 운전하면서 겪게 되는 억울한 민원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오늘은 운전자들의 민원 사례 준비했는데요.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과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운전하다 보면 알게 모르게 과태료나 범칙금 낼 때가 있는데 그러다 보면 좀 억울하다 싶을 때도 있거든요. 오늘은 어떤 민원입니까? 예, 오늘은 사례를 얘기하기 전에 질문 먼저 한번 드려볼게요. 운전할 때는 누구나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한다? 아니다? 최영진 아나운서님은 어떻게 알고 계신가요? 예, 저는 늘 도덕 같은 걸 굉장히 중요시하는 사람이거든요. 당연히 안전띠 매야 되지 않습니까? 네. 일단 정답은 누구나 반드시 안전띠를 매야 하는 것은 아니다입니다. 아니라고요? 네, 아닙니다. 예. 안전띠를 매지 않는 게 오히려 안전운전에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예. 예, 안전띠 착용이 힘든 신체가 불편하신 분들이 여기에 해당하십니다. 예. 제가 관련된 사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하반신에 중증 지체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동을 위해서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띠를 매지 않아 단속 대상이 되었고 안전띠를 매면 오히려 운전에 방해가 된다는 사정도 얘기했습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범칙금 고지서를 발부받았는데요. 예.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상반신 장애를 가진 경우라면 안전띠 착용이 어렵다고 볼 수 있겠지만 예. 하반신 장애의 경우는
인정하기 어렵다. 이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아, 이런 일도 있군요. 아니, 근데 이럴 때는 좀 인정해야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관련 규정을 살펴봤는데요. 예. 안전띠 착용에 예외 사유가 되는 장애를 상반신 장애로 제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분의 경우는 골반이 변형된 상태로 척추 측만증, 척추 강직 등이 있어서 20분 이상 자세를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예. 안전띠를 매며 운전이 힘들 수 있다는 의료 전문가의 소견도 받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런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범칙금 부과 처분은 취소하는 게 타당하다는 판단을 했고 해당 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아, 잘 됐군요. 민원이 해결됐다니까 다행입니다. 네네. 자동차 운전과 관련된 민원 한 가지 더 살펴볼 텐데요. 이번 사례는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화물 운송 트럭을 운행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제 소유인데 물류회사와 위 수탁 계약을 맺고 25톤 화물 트럭을 운행하던 중에 회사의 부도로 대표가 잠적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회사에 각종 세금이나 공과금이 체납된 상태에 저도 모르게 제 트럭까지 압류가 됐습니다. 압류 기관을 상대로 차량 소유가 저인 것을 소명했고 차량에 대한 거의 모든 압류가 해제가 됐는데 유독 국민연금 체납에 대한 압류는 해제가 되지 않는 겁니다.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사례인데요. 자동차 실소유주는 운전자인데 회사의 번호판만 빌려서 사용하는 차량을 이 지입 차량이라고 하잖아요. 네네. 지입 차량 운전자의 민원인데 차량은 본인 소유고 이분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지입 차량의 경우에 이런 문제가 자주 발생하는데요. 예. 정부는 현물 출자한 위수탁 차량임을 등록을 하면 예. 각종 압류로부터 우선권을 보장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분은 위수탁 차량 등록을 늦게 해서 이제 상황이 좀 문제가 좀 커진 상황이었습니다. 예. 저희 관련 규정을 좀 검토를 해봤는데요. 국민연금 보험료가 체납이 되면 국세 체납 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국세청은 사업자 등록을 개인차주 명의로 하고 있고 예. 이 개인차주가 자기 계산 하에 독립적으로 운송 사업을 영위하고 관련된 세무 신고를 이렇게 하는 등 당해 화물 자동차가 사실상 개인차주의 사업용 자산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 이 법인의 체납액을 징수하기 위해서 이 개인차주의 차량을 압류할 수 없다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예. 예, 이분의 경우를 보면 운송 계약을 체결을 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후에 차량 할부금, 종합보험료, 유류비 이런 것들을 납부해 왔던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이러한 내용을 종합해서 종합하여 고려하면 예. 이분이 압류 차량의 실제 소유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사의 체납액에 대해서는 실질적인 체납자인 회사의 재산을 압류하는 것이 올바른 법 집행이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네, 해당 기관에서도 이를 받아들여서 민원이 해결됐습니다. 또 이렇게 잘 해결됐다니까 너무 다행이고. 네. 자, 국민권익위와 함께하는 우리의 권리를 찾아라.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권익위 재정세무민원과의 정가영 과장이었습니다. 자, 오늘 퀴즈의 오답이 상당히 많습니다. 정답반 오답반인데요. 사실 제가 노래 힌트를 좀 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모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사실 모르는 노래는 아닌데 정말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작진이 좀 준비를 했다는데요. 한번 힌트를 드리고 예. 뭐가 문제야 say something 분위기가 겁나 싸해 그렇습니다. 이 노래 부른 가수가 이 지코죠, 지코. 예. 이 노래 아는데 제가 사실 이런 노래는 잘 못 불러요. 자, 문제 나갑니다. 최근 가상화폐 열풍이 계속되고 있는데 오늘 문제는 이 가상화폐 이름을 맞추는 겁니다. 2013년에 소프트웨어 개발자인 빌리 마커스와 잭슨 팔머가 만든 가상화폐로 당시 인터넷에서 유행했던 이 동물의 이미지를 마스코트로 정했습니다. 시바견인데요. 가상화폐 명칭도 여기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예, 도구에서 이렇게 따온 거예요. 도구와 이 영어 이를 붙인 겁니다. 얼마 전 이 가상화폐의 이름을 딴 땡땡데이로 큰 이슈가 되기도 했지만 투자냐 투기냐 논란이 많은데요. 이 가상화폐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1번 돼지코인, 2번 도지코인, 3번 비트코인. 예, 지코가 힌트입니다. 이 노래는 지코, 가수가 지코입니다.
예, 지코인 노래입니다. 가수가 지코인 노래. 답 드렸다 이거 진짜. 자,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또 유튜브 댓글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추첨을 통해서 추후에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자, 매주 금요일은 건강 고민을 해결해드리는 건강 상담 시간입니다. 코로나19로 술자리는 많이 줄었는데 술 소비는 늘었어요. 지난해 가구당 주류 구매액이 2019년보다 13.7% 늘었습니다. 두 자릿수 증가는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코로나19로 변화된 술 문화가 원인으로 지목이 되고 있는데요. 다수가 함께 마시는 외식보다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홈술, 혼술족이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는 문화, 자칫 알코올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로 찾아온 홈술 문화, 알코올 중독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또 건강 관련해서, 알코올 중독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 말씀 나눌 분 모셔보죠. 이환철 성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혼술이 알코올 중독에 위험하다고 하는데 이유가 뭡니까? 요즘 그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예. 대면 문화가 확산되면서 홈술이나 혼술이 유행하고 있는데 이렇게 예. 마시다 보면 집에서 마시니까 아무래도 복장이나 자세도 아주 편안하게 해서 편하죠. 예. 늦기 전에 또 집으로 가야 되는 그런 걱정도 없고 없죠. 또 술값, 안주값 등 이런 것도 경제적으로 부담이 아주 적으니까 저렴하죠. 과음하는 경우가 자주 있고요. 예, 그리고 예. 또 요즘 재택근무나 온라인 수업 등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음날 일찍 일어나야 될 일도 많지 않고 또 집 밖에서 마실 때보다 술 마시고 실수해도 별로 뭐 걱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과음을 또 많이 하게 되고 예. 또 집에서 마실 때는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아니라 인터넷 게임하고 스포츠 경기, 영화 등 뭐 이런 걸 보면서 마시는 경우가 많은데 예. 이러면 아무래도 자신이 술을 얼마나 마시는 줄도 모르고 많이 마시게 되고 예. 또 자주 마시게 되니까 알코올 중독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퇴근 후에 맥주 한 캔은 흔히 스트레스 해소용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네. 가랑비에 옷 젖는 줄 모른다고 이렇게 소량도 좀 위험한 겁니까? 뭐 퇴근하고 나서 이제 가끔 한두 캔 정도 마시는 거야 괜찮은데 예. 이게 이제 조금씩 자주 마시는 음주 행동이 반복돼서 습관성 음주가 되고 예. 또 이제 매일 마시게 되면 위험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음주가 이제 단기간 내 건강을 해치지는 않겠지만은 지속적으로 마시다 보면 점점 음주량이 늘고 내성도 생기고 또 술을 안 마시는 날보다 마시는 날이 더 많아지면 이제 알코올 중독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봐야죠. 예. 술 한 잔 마시면은 잠도 잘 잘 수 있고 건강에는 더 좋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예. 술 마시면 잠이 잘 오긴 해요. 예. 영향이 있습니까? 술을 마시고 잠을 자면 잠이 드는 시간 그러니까 수면 유도 시간은 줄어듭니다. 근데 수면의 질적인 면이 이제 수면의 질을 저하시켜서 숙면을 취하지 못하게 되고 또 중간에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면 개운하지도 않고 피로가 풀지도 않고 그리고 또 잠을 잘 자기 위해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다 보면 점차 양도 늘고 습관적으로 마시게 되니까 이게 안 마시면 못 자게 되는 이제 부작용도 생길 수 있고요. 가끔 마시는 거는 몸이 좀 이완되고 수면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주 마시는 거는 위험하다고 볼 수가 있죠. 일단 자주 마시는 게 굉장히 안 좋고 위험합니다. 그렇죠. 이제 습관적으로 되는. 그렇죠. 스스로 알코올 중독인지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인터넷 같은 데 보더라도 알코올 중독 이제 자가진단 테스트하는 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내용이 이제 얼마나 술을 자주 마시냐, 또 얼마나 많이 마시냐, 해장술 마시냐, 또 술 마시면 죄책감이 드냐, 필링 끊긴다는 그 블랙아웃이 자주 발생하느냐 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보다 이제 음주 때문에 직장이나 학교 생활 또 가정에서 이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우 그리고 대인관계 문제, 법적인 문제가 이런 문제가 이제 자주 반복해서 생기고 이 정도 되면 이제 음주 조절 능력이 상실돼 간다고 볼 수가 있고 이렇게 해서 더 진행돼서 신체적 의존이 생기게 되면 이제 음주량을 줄이거나 끊을 때 몸이 떨리고 불안하고 또 심장이 막 뛰고 식은땀 나는 이런 금단 증상이 나타나게 되죠. 이러면 이제 빨리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으셔야 되니까 가장 큰 두 가지가 이제 음주 조절 능력이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금단 증상이 생기느냐 이런 것들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원장님 많은 알코올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고 저도 이 부분 굉장히 궁금한데
8408번님께서 지금 원장님 하시는 말씀이 제 얘기 같네요라고 하시면서 퇴근하고 남편하고 밤마다 맥주 500을 한 캔씩 마시는 게 습관이 됐는데 건강검진해 보니까 둘 다 지방간 수치가 쭉 올랐어요. 매일 소량을 먹는 게 괜찮습니까? 아니면 몰아서 한 번에, 이거 표현도 좀 그렇지만 폭탄으로 마시는 게 좀 더 낫습니까? 둘 중에 고르자면요. 둘 다 안 좋은데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음주량이죠. 그러니까 음주량, 예. 그 음주량이 얼마나 되느냐. 만약 예. 일주일을 이렇게 놓고 평균을 내보면은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거하고 매일 마시는 거 어떤 게 음주량이 더 많은가. 그게 양이 많은 게 더 위험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이렇게 매일 마시다 보면 이게 그냥 그대로 마신다기보다 이제 내성이 생기니까 조금씩 더 양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습관성이 되니까요. 습관적으로 자꾸 마시다 보면 이게 이제 별일 없이도 그냥 당연히 마셔야 되는 것처럼 마시다 보면 이게 위험할 중독이죠. 수가 있는 거죠. 예. 알코올 중독인 경우 본인은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가족 등 주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까요?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이 자신은 음주 문제 없다고 되게 부정을 하죠. 그런 사람들이 많고 자신은 뭐 언제든지 술을 나는 끊을 수 있다. 또 조절할 수도 있다고 이렇게 주장하는 경우가 많고 또 한 2, 3일 정도는 술을 안 마시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상 더 안 마시기는 좀 어렵고 이렇게 자신의 문제를 부정하고 또 자신의 음주를 합리화하고 자신이 술 마시는 이유가 누구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마실 수밖에 없다고 이제 이렇게 남 탓을 하는 환자분들이 많은데 이런 이제 부정, 합리화, 뭐 남 탓으로 투사 이런 사고 형태는 이제 중독성 사고라고 하고 이런 중독성 사고는 알코올 중독뿐이 아니라 다른 중독 환자분들에게서도 자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이제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보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이제 음주로 인한 뭐 여러 가지 법적이나 경제적 문제가 자주 생기고 주변 친구나 동료들이 음주 문제를 지적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또 환자분이 집에서 직장에서 몰래 감춰놓고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데 집에서요? 그 술 냄새가 뻔히 나는데도 나는 안 마셨다고 거짓말하고 또 이제 성격이 차츰 좀 변하게 되죠. 좀 예민해지고 충동적이고 폭력적으로 이렇게 변하게 되기도 하고 또 이제 금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이러면은 뭐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의심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가족이나 주변의 권유로 알코올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까? 아니면 스스로 알코올 중독 좀 고쳐봐야겠다 찾아오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까? 뭐 제 경우가 뭐 다른 정신과에서도 아마 비슷하겠습니다. 근데 알코올 중독 치료를 받기 위해서 이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한 8대2 정도로 가족이나 주변 권유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 소수 분들이 자발적으로 오시는데 이런 분들은 되게 이제 음주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법적인 대인관계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뭐 우울증, 불안장애, 또 수면장애 이런 게 좀 힘드니까 치료받기 위해서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알코올 중독이라고 하면 입원을 해서 치료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 하는데 일상생활하면서 약물 치료 등으로 좀 치료하기는 어렵습니까? 증상이 심하지 않을 때는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도 병원에 처음 이제 내원하시면 외래 통원 치료를 권유합니다. 그렇게 해서 치료 계속해서 호전이 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또 신체적 질병이 없고 뭐 금단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지 않으면 약물 치료로 이제 항갈망제, 이제 술 먹고 싶은 생각, 충동을 좀 낮춰주는 이런 갈망제, 또 이제 항불안제, 항우울제, 금단 증상 완화제, 뭐 또 고함량의 비타민 이런 약물 치료하고 상담 치료를 병행해서 통원 치료 많이 하고요. 이제 이런 통원 치료의 효과가 별로 잘 나타나지 않을 때 이제 입원 치료로 변경되기도 하죠. 완치가 되는데 보통 얼마나 걸려요? 그러니까 이제 자주 질문을 하시는 부분인데 알코올 중독 치료에 있어서 완치라는 개념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혈압, 당뇨병도 완치라는 개념이 없고 계속해서 혈압과 혈당을 조절해가는 그런 뜻이죠. 근데 알코올 중독에서 이제 완치라고 딱 뭐 보자면 완전히 상실된 음주 조절 능력이 다시 생겨가지고 다른 정상인들처럼 건강하게 음주를 할 수 있는 상태가 그게 이제 완치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거는 굉장히 어렵죠. 그렇게 되기는. 환자분들 중에는 이제 어느 정도 치료가 돼서 이제 호전이 좀 되면 자신이 이제 나는 이제 술을 조절해서 마실 수 있을 거라 뭐 이런 생각, 호기심, 착각 이런 게 갖게 돼서 처음에 이제 한 잔, 두 잔 조금씩 마셔보죠. 그러다가 차츰 들면 이제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 버리니까.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군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 때문에 이제 재발률이 높은 거고 음주 조절 능력은 한 번 잃었다 하면 다시 생기지는 않고 끝까지 단주를 유지하는 그 길밖에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 알코올 중독 초기가 있을 거고 좀 이렇게 뭐 중기 좀 더 심한 상태가 있을 텐데
알코올 중독의 초기에 좀 진입한 분들은 좀 이것도 마찬가지로 빨리 가면 치료 기간이 짧아지고 그럴 수 있습니까? 뭐 당연히 다른 질환처럼 알코올 중독도 이제 조기에 치료하는 것이 빨리 호전되고 치료 효과가 좋죠. 아, 예. 이게 뭐 앞에서 진행성 뭐 이렇게 이제 알코올 중독을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거든요. 진행성 질환이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된 상태에서는 치료 예후가 안 좋고 본인이 혼자 빠져나오기는 어렵죠. 이렇게 늪에 빠졌다는 그런 얘기도 하는데 자기가 혼자서는 빠져나오기 어렵고 점점 늪에 빠지는 것 같기 때문에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더 치료 예후는 좋지 않다고 봐야 됩니다. 예. 좀 중요한 질문인데 장시간 좀 걸린다는 이미지 때문에 치료에 치료비가 많이 나올까 봐 선뜻 병원 찾지 못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알코올 중독 치료도 의료보험이 됩니까? 예, 당연히 알코올 중독 치료도 뭐 통원 치료를 하든 입원 치료를 하든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되고요. 예. 뭐 그렇게 뭐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비용이 뭐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통원 치료도 그렇고 통원 치료도 뭐 한 번 오시면 뭐 몇만 원 내로 가능하시고 입원 치료도 그렇게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예. 7021번님께서는 술을 일정 이상 마시면 그 이후에는 끊임없이 마시게 됩니다. 자주 마시는 건 아닌데 한번 마실 때마다 그 자리에서 술을 굉장히 많이 마시게 되는데요. 이것도 알코올 중독으로 봐야 될까요? 라고 이 술을 먹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죠. 처음에는 이제 사람이 술을 마시다가 이제 술이 술을 마시고 그다음에 이제 술이 사람을 마신다 이런 말이 있는 것처럼 있죠. 알코올 중독은 되게 이제 일반적으로 쓰는 말이죠. 알코올 중독. 근데 이제 의학적으로 보자면 알코올 사용 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고요. 이 알코올 사용 장애 안에 이제 두 가지로 알코올 남용과 알코올 의존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좀 심한 상태를 알코올 의존이라고 하고요.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남용 상태, 그러니까 매일 마시고 뭐 이런 금단 증상이 생기고 이 정도는 아니신데, 알코올 남용 상태에 있다고 볼 수가 있고요. 남용 상태. 근데 이게 좀 더 진행을 한다면 이제 알코올 의존으로 전환될 위험성이 크기 때문에 음주 조절을 한번 좀 해보시고 안 되면은 치료를 받으셔야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뭐 상담들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한 가지만 짧게 좀 여쭤보겠습니다. 5729번님께서 체질상 못 먹는 사람이 있는데 술 먹는 체질로 바뀔 수가 있나요? 이런 질문입니다. 되게 이제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은 술 잘 마시는 분들이 되게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마시는 분들이 되시는 경우는 좀 극히 드물고요. 그리고 알코올 이제 되게 동양인들이 서양인들에 비해서 알코올 분해 능력이 많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잘 못 마시고 또 그 중에서도 특히 더 못 마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게 이제 술을 마시면은 뭐 는다, 트레이닝이 된다 해서 주량이 조금씩 늘기도 하는데 되게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고요. 주량이 늘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술을 갖다가 분해 능력이 좋아진 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몸에는 더 해를 끼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는 가만있어 질문이 뭐였죠? 아니 술 못 먹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뭐 내성 같은 게 생겨서 그 체질이 바뀔 수가 있냐 이런 질문입니다. 체질이 바뀐다기보다는 이제 그게 이제 주량이 늘어서 이제 자꾸 마시다 보니까는 조금 늘기도 합니다. 느는데 이제 주량이 늘기는 하는데 그게 체질이 바뀌어서 자기가 분해 능력이 좋아지고 그건 아니고 그런 분은 더 안 좋다는 거죠. 되죠. 그렇죠. 알겠습니다. 원장님 저희 또 다음번에 한번 모셔서 많은 이야기 또 들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완철 성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정답은 2번 도지코인이고요. 주니찬이 파파님께서는 지코를 힌트로 주셔서 돼지코인인 줄 알았다고. 우리 제작진 힌트 좀 신경 쓰세요. 자, 6863번님. 2번 도지코인 저 물렸습니다. 일로님 도와주세요. 감사하고요. 일로는 못 도와주지만 저는 도와드릴게요. 선물 드립니다, 이분. 2956번님 도지코인 저 500층에 물렸어요. 탈출 좀 부탁합니다. 아니 왜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 하소연을 하고 그러세요 다들. 자 0736번님 차가 막혀도 너무 막히는 금요일입니다. 슬라생에서 다양한 정보도 듣고 마음의 위로도 받으면서 가고 있습니다. 아유 감사하고요. 6615번님 허밍 어반 스테레오의 하와이안 커플 틀어주세요라고 하셨는데 저희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에서는 진짜 보기 힘든 신청곡 들어왔습니다. 신청곡 전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자, 행복한 주말 되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 찾아뵙겠습니다. 최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